매출이 좋으면 당연히 올라가는 게 신용 등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실적이 저조했다면 등급이 떨어질까요? 관리만 잘해도 등급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업 신용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용 등급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개인에 대한 신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회사나 공공단체에 대한 네. 신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나 이제 지방단체도 이제 네. 신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회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 저는 우리나라에 이제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회사가 네, 한 3군데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네,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나이스 신용 정도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은행연합회나 은행 이제 대주주로 있는 이제 크레탑이라는 한국 기업 데이터 네. 뱅크의 크레탑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크레더블이라는 이제 신용평가 기관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세계마다 약간의 이제 신용 등급을 이제 부여하는 데는 약간의 차이는 좀 있어요. 네, 예. 네. 그렇다면 이 법인 이제 신용 등급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크게 보면 이제 3가지죠. 네. 1번은 기업은 매출을 올려야 영업을 해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상대 거래처에서 네, 그 원청일 수도 있고 매입처 쪽에서 네, 신용 등급을 요청을 하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뭐 도서배나 차입에 의존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네, 그러면 또 이 신용 등급이 대출 이율과 그다음에 대출 규모를 결정해 주는 거고요. 네, 또 세 번째는 회사는 회사채를 발행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신용 등급이 높으면 첫 번째는 회사채가 발행이 좀 쉬운 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율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죠. 그래서 네. 똑같은 회사채라도 우량채냐 비우량채냐 뭐 그렇게 나누는 데 있어서 특히 이자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매출, 대출, 그다음에 네. 이제 회사채 발행이 3가지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수가 있으세요. 네. 법인의 신용 등급은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평가가 될까요? 법인의 신용 등급은 크게 보면 이제 재무제표를 갖고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네. 크게 보면 이제 2가지라고 말씀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신용 등급은 개인은 점수로 표시되는데 네. 법인은 이제 디폴트 D에서부터 이제 트리플 A까지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요거는 이제 재무적 건전성이고 네. 또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똑같은 자산이 100억이라도 네. 유동성 자산에 많이 있냐 비유동성 자산에 많이 있냐에 따라서 상당히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유동성 월 신용 등급은 D에서부터 트리플 A까지 나오고 네. 그다음에 현금 흐름 등급 네. 즉시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네네. 유동성이 얼마냐에 따라서 네. CR 원서부터 이제 CR6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다고 말씀 올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신용평가 기관은 반드시 이 회사가 의견을 반드시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현금 흐름 등급뿐만 아니라 네. 유보, 그다음에 워치 등급이라고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신용등급 회사의 주관적 요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우수, 뭐 양호, 그다음 보통, 그다음에 부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신용등급은 A와 그다음에 네. C1에서부터 C6, 그다음에 네. 이제 워치 등급 이런 3가지를 같이 본다고 워치 등급은 네. 이제 앞으로 이 회사가 미래 전망을 얘기한다고 말씀할 수가 있으세요. 네. 이 신용 등급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 어떤 기업의 사례를 좀 보고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참고로 이제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는 네. 보통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이런 네. 규모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매출 대비 이익률, 네.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은 재무 건전성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활동성은 네. 내가 매출이 이렇게 났는데 네. 현금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냐, 그다음에 재고 비율이 전체 자산에서 이제 몇 프로냐 그런 의미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신용 등급에 대한 요청이 많은 경우가 10월서부터 12월 15일 정도까지는 이제 네. 많은 기업이 이제 신용 등급을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네.
모든 평가 기관이 12월 30일 결산 자료를 보고 네. 그게 이제 세무 신고하는 거가 3월 30일까지잖아요. 네. 그 자료가 이제를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네. 신용평가 기간이 1년간은 유지가 되는 네. 거니까 가장 쉬운 말로 하면 신용등급 조정은 10월서부터 12월 15일까지 네. 그 항목 조정을 좀 많이 하는 아. 편이에요. 또 저도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네. 항목 조정을 요청받았을 네. 때 그런 해준 케이스가 좀 있었고요. 네. 예, 예. 그 재무제표를 하나 가지고 오신 예, 것 예. 같은데 예, 보시면서 설명을 좀 예, 예. 부탁드려도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자산과 부채는 반대 개념이거든요. 네, 자산과 그렇죠. 부채. 가장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자산은 토지나 건물이나 경직성 자산에 많이 포지가 돼 있으면 네.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의 자산이 100억인데 네. 다 현금으로만 갖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평가기관에서 보면 여차하면 언제든지 폐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용평가가 A나 A 이상이 나오려면 네. 그 회사의 전체 자산 중에서 유형자산, 네. 그 비유동 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은 포션이 좀 클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또 반대로 부채 쪽으로 가면 차변의 부채 쪽으로 가면 네. 차입금의 종류가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1번은 이제 장기 차입금, 2번은 이제 단기 차입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똑같은 차입금이 50억이라도 장기에 50억이 있는 거하고 단기에 50억이 있는 거는 상당히 틀리거든요. 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장기로 안 주고 왜 단기로 줬냐. 1년 단위로 회수해야 된다고 그 회사에 대해서 믿음이 들어간 뜻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산은 토지 건물 외에 나머지 자산은 유동성 자산에 있는 게 좀 유리한 거고요. 네. 단지 부채는 장기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보다 훨씬 더 플러스가 더 큰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에 1년 단위로 갚아야 된다는 거니까 네. 안정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 올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신용 등급을 이제 좀 높이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예, 예. 필요한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신용등급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의 사람이 오장육부와 같이 요거를 빼서 이쪽으로 옮기면 네. 장점도 있고 이제 단점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세무 쪽으로는 막 맘대로 조정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기업회계 쪽에서는 조금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네.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차입금은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으로다가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올릴 수는 없어요. 네. 항목 조정이 안 되는데 네. 그런데 반대로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자기 주식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세법적으로는 이게 장기 매매 증권이거든요. 네. 그런데 기업회계상으로는 이제 자본 조정인데 네. 요거를 장기 매매 증권으로다가 이제 옮겨놓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네. 등급 조정과 관련돼서 질문하신 거죠. 네, 어떻게 등급 그렇죠. 조정할 수 있냐. 네. 그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재무제표상에 토지나 건물은 처음에 취득한 금액이거든요. 네. 취득한 금액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재산 재평가, 재평가. 재산 재평가에서 기타 포괄순에서 자산을 올리는 방식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보는 것 중에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자산의 안정적인 부분은 이제 장기로 놓는 경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런 뭐 차입금이나 그런 부분은 좀 단기로 놓는 케이스 있고요. 네. 또 더군다나 이제 비회관 법인 같은 경우는 굳이 퇴직 충당 부채를 안 잡도 크게 네. 문제되지는 않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 제거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네. 자산은 좀 토지 건물 빼놓고는 네. 좀 단기 자산으로 올리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부채는 단기 쪽 말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장기 쪽으로다가 좀 네. 편한 쪽 있다고 말씀을 수가 있어요. 이 신용등급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뭐 그 법인의 뭐 상황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표님의 개인 신용도나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특히 이제 신용 등급이 일반 평가사에서는
대표님의 신용 등급이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네. 그건 법인에 대한 신용 등급인데 네네. 단 대출인 경우는 대출인 경우. 은행권에서 이제 대출을 쓰는 경우 보면 네. 법인만 보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쓰잖아요. 아. 포괄 연대보증을 네네네. 쓰기 때문에 네. 그 대표님의 신용 점수도 좀 절대적 영향은 네. 아주 약간의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 우리 기업을 보면은 명의신탁도 아직 있고, 네네. 그다음에 가지급금이 네. 좀 있는 기업들도 예. 많이 있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도 신용평가에 어떤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많이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의감이든 비의감이든지 네. 단기 대여금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회사가 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통 장기 대여금으로다가 좀 항목 조정을 좀 네. 하는 편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가지금이 만약에 그게 뭐 생기는 원인이 거래 관계 때문에 생기기든 네. 대표가 차용을 했던 반드시 오래 갚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서로 약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제 장기 대여금으로 놓게 되면 약간의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실무적으로. 네. 이게 남한테 빌려줬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타 회사에 빌려줬다는 건 좀 헷갈려요. 네, 그렇죠. 근데 단기 대여금은 이제 가지급이라는 성격을 많이 오해를 하니까 네. 보통 이제 장기 대여금 형식으로다가 네. 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네. 했었어요. 일단 뭐 신용 등급을 뭐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네네. 이제 등급을 약간 네. 좀 올리기 위해서는 뭐 말씀하셨던 가지급금이나 명의신탁 이런 것들도 이제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이제 가지급금이라든지 재고자산은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재고자산은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주식이라는 거가 주식회사는 이제 투자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차명이냐 아니냐는 그러니까 대표와 차명주주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신용등급에는 좀 크게 과연 영향이 미치지는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 신용관리의 첫걸음은 대표님의 좀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용관리가 필요하시다면 경험이 많은 전문가분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